그리고 이제 여기는 5, 6층에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그 용인입니다. 기흥구청이 여기 기흥구청이고요. 그 용인이 이제 용인 그 GTX가 생기게 되면은 15분이면 이제 구성역에서 다니는데 지금 현재 30분이면은 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공기업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세는 160억, 200억 하는 거 200억. 감정가가 166억 나오는 건데 140억에 저희들이 이제 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7%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거는 7% 나오는 거는 뭐 잘 없어요.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조만간 이제 그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한 시간을 냈기 때문에 거래될 수 있는 거 위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이제 그 매수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매출까지 알아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용인이 이 지역이 구성역인데요. 이 구성역에 GTX가 용인역으로 이제 생깁니다. 생기고 여기에는 이제 경제 신도시가 예상 100만 평이 들었습니다. 판교보다 한 2배 더 큰데요. 용인이 그동안 그 부동산 법을 만든 지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점 옛날에 이제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하게 못 해줘서 이제 요점 개발을 하는 겁니다. 어디 지역 한 군데 개발해 놓으면 그 영향으로 이제 다른 이제 퍼져가서 개발되게끔 그걸 노리고서 한 건데 분당을 함으로 인해 갖고 그 효과로 용인이 이제 난개발이 된 거예요. 뭐 아파트는 입주를 했는데 학교가 없고 뭐 마을버스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생기고 또 자연녹지가 생기고 한 게 이제 용인에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용인이 이제 세수가 없다 보니까 용인에서 이제 요즘 들어서는 산업단지도 뭐 24개를 만들고 또 자연녹지도 그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 400%씩 풀어주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인이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여건적으로도 개발이 많이 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지금 현재는 역시나 프리미엄이 가장 적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엊그저께 이제 계약을 하려다가 조금 이제 그 매수자 부부가 이제 의견이 있어서 좀 미뤄진 건데 신월동 이 사거리 코너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큰 강력 도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코너에 있고 또 이 근처에 은행도 4개나 있습니다. 이제 은행이 요즘 뭐 별로 필요도 없는 4개나 있을 정도니까 이 지역에 이제 유동 인구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고요. 강북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 지역이 그 재개발이 돼가지고 8,000세대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요 부지 뒤로 조금 더 줄여볼래? 네. 이 라인이 이제 재개발이 되는데 지금 이제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여가지고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8,000세대가 들어서는 그런 지역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주인이 5명인가 그래요. 그 형제간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형제들끼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조카들이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팔아서 이제 나눠 갖자 이렇게 해갖고 62억의 그 물건을 62억에 내놨던 게 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이제 감정가가 별로 안 나와가지고 57억까지 내려가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거품이 적고 지금 이게 건물이 3층짜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4%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여기에 저 뒤편으로 이 건물 뒤편으로 이거 좀 확장이 되나? 이 건물 뒤편으로 이제 이게 주상보가 아파트가 만약에 된다면은 이 빌딩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이제 통틀어서 개발한다면은 코너에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보다 비싸게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마곡지구인데 마곡지구에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곡 LG GS 그룹 같은 경우는 마곡 시대를 연다고 할 정도로 거의 다 오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이제 있는 건물이고 이거 같은 경우도 대로변에 있고요. 금액도 뭐 135억인데 3.5% 나오고 신축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살 때 한 사례로 그렇죠. 제가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는 게 이게 이제 18억이 아니고 이제 240억에 판 겁니다. 240억에 판건데 이게 이제 오타 났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샀냐면은 50억을 가지고 계시는 이제 그 회장님께서 3년 동안 이제 그 50억 갖고 살 수 있는 건물을 240건들을 보신 거예요. 그 양이 안 쳐졌어요. 근데 내가 이제 240억짜리를 보여줬더니 어떻게 내가 이거 갖고 사겠냐. 그래서 대출을 받으시고 한 2~30억만 보태시고 나머지는 내가 보증금으로 전환해 줄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신용이 있다 보니까 대출이 한 180억 나왔어요. 그 180억에 보증금리 2.8%로 이제 그 보증금리로 하고 그리고 이제 20억 보태고 40억을 이제 보증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로 이제 맞춰드리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런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제 그 전시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출을 받고 돈 조금 보태고 이제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 맞춰갖고 하게 되면은 임대 기간은 10년에서 이제 20년까지 협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 3년마다 한 4%씩 인상되게끔 이렇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뭐 임차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관리도 자기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이제 또 일반인들은 이제 건물 맡겨놓으면은 뭐 쓰레기도 옥상에 놓고 뭐 관리도 안 해갖고 뭐 물도 새고 이렇게 되지만은 자동차 이런 데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요. 그 내부적인 이제 규정으로 그 딜러사는 좀 돈 아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아우디 같은 아우디 코리아가 있고 벤츠 같은 벤츠 코리아가 있거든요. 그 코리아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그 시설이 고객들한테 협업을 줄 수는 있는 사실은 없는지 뭐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그 또 하자 있는 거 이제 감사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임대 기간까지 그 건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에다가 세를 주게 된다면은 임대 기간 뭐 10년 있는 동안에 안정적인 수익률도 보장되지만은 상승률도 자동차 관련 지역, 전시장 지역이면 광대로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률도 보장이 되고 또 보유 수익률도 좋고 그런 것들로 이제 하는 것도 괜찮고 심지어 뭐 이런
있습니다. 지금 싼 금액, 이걸 이제 금액이 좀 큰데요. 이건 김포거든요. 적은 금액으로 이제 또 살 수 있는 것도 있는 게 김포에 예를 들어서 노브랜드가 들어 있어요. 노브랜드가 이제 있는 곳에는 이마트에서 이제 세를 얻어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도로도 이제 코너 아파트 중간에 있고, 그리고 땅도 311평인데 매매가는 70억밖에 안 해요. 수익률도 4.6%니까 5%에 육박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기로 보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상승률도 보유 수익률도 좋고 상승률도 뭐 부담되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적은 돈으로 안정적인 걸 투자해 준다면 제 생각에는 뭐 일반 임대보다는 편리하게 걱정 없이 이제 임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뭐 여기 하고요. 추가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또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부동산을 뭐 이제 대형으로 하다 보니까 몇 개 이제 사례로 들려드렸고요. 또 저희 사무실에 없는 부동산은 다른 데는 없다고 자신할 만큼 많은 그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많은 이제 뭐 다른 기타 사항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도 있고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잠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이제 받겠습니다. 아까 저기 건물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예. 그냥 조그만 30억인데 20억 있어요. 예. 그럼 제 자금이 예를 들어 30억 있었다면 예. 그런데다가 여기서 지금 저기 하게 되면 예. 대출이 많으면 거기다가 걔네들이 보증금이 많이 내지 않을까 봐요. 아니요. 그게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 장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한 사례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현존 서비스센터가요. 저게 이제 그 벤츠가 효성이 딜러사예요. 효성인데 이제 강교아우디 그 임대인한테 제가 안양에 그 임대를 하나 더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강교는 5% 수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지금 돈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제안했냐면은 대출 받으시고 부족한 거는 부족금으로 전환할게요. 그랬더니 그분 회장님이 한숨 드셔가지고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그러지 말고 그러면 땅값이 얼마라고 했냐고 60억이라고 그랬더니 그 60억을 보증금으로 달라고 내가 그 돈 갖고 땅 살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짓게.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효성이 가가지고 CF께 제가 이제 그 CF가 지금 이제 그만뒀는데 그 대표이사보다 더 실세예요. 전무님 그 보증금 효성에서 그 자금 조성하면 3%밖에 안 되는데 혹시나 5% 6%를 주고서 꼭 수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맞지? 그러면서 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금 60억을 다 내줬어요. 땅 사라고 대주고 그리고 이제 건물은 그쪽에 지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분이 건물 짓고 나니까 대출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보증금을 줄이자고. 근데 이제 이 또 대기업은 그 사업 계획을 짜거든요. 그 사업 계획을 3년치를 최소한 짜기 때문에 인상될 때까지 3년까지는 못 바꾼다. 그래갖고 3년 내에 협상하자.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뭐 그런 식으로도 했어요. 그리고 순위도 2순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건물을 작게 그래서 세입자가 올리잖아요. 주고 깎아도 주고. 예. 그랬을 경우는 몇 년씩 해야 돼요? 건물을 세입자가 짓는다고요? 아니 세입자들이 올린다는 게 저기 건물은 토지수가 올리려면 저기 하게 되면 보증금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되면 계약을 주에서
5년, 10년 장기간 했다네요. 그러진 않나요? 해요. 저 15년 했어요. 네, 그게 왜냐면요. 지금 이제 제가 반포에 협상하는 것도 최소한 10년을 달라고 하는 게 이 그 건축비 들어가는 거 빼고 안에 내부만 그 전시장 내부만 20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빼먹으려면은 이제 뭐 상법도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도 10년이 보장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10년 계약을 원해요. 최소한이고 그 15년, 20년을 원해. 왜냐면은 물가 상승률 이 부동산이 물가 상승률을 다 대부분이 이제 매일에는 초과하거든요. 한 예로 정자동에 그 벤처가 있어요. 거기가 20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에 3,400만 원 주던 월세를 작년에 재계약을 했는데 얼마 줬냐면 1억 2천 줬어요. 그런데 그 1억 2천도 못 나가고 다시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정자동 매출이 전국 1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못 나가는 원인이 다른 데 가서 시설하려고 하면은 그 돈 더 들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주는 한수 뜯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좀 협상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지금 2억 5천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원래 그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공로가 있어서 내가 생각해서 1억 2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주변 그 부동산 값을 좀 알아봐 달라고. 근데 다른데 신규로 했을 때 한 6천에 이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또 한번 짓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더 추가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1억 2천 줘도 싸니까 그게 20년 전에 계약한 게 3,400이었던 게 이제 그때 이제 상승률이 있어가 3,400이죠. 3,400밖에 안 됐는데 딱 계약 기간 끝나니까 이제 그게 뭐 3배가 올라는 거죠. 3, 40이 되니까 4배가 오른 거죠. 그런데도 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거든요. 이게 딜러사들은 기간을 뭐 받을 수만 있으면은 최하 15년 이상 하려고 하고 또 요즘 이제 그 임대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런 데는 뭐 10년 해가지고 또 그때 가서 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임대인들도 그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좀 적게 해도 좀 장기간을 뭐 하자고 그렇게 협상하고 그러지. 대표님 설명 여기 있었고요. 여기 화면에서 은행 입주하는 데가 한 군데가 저는 은행을 제가 사실요 은행 분당에 은행 그 우리 은행 5, 6 지점이 있어요. 5, 6 지점인데 보증금 31억 31억 2천에 월세 280 나와요. 거기 그런데 분양받았을 때 50억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한 36억이나 주면 몇 억만 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소리는 전혀 안 권하는 게 그것도 저하고 친한 분이 갖고 있어요. 은행이 요즘 뭐 그 나가면은 누가 들을지도 모르고 그 은행이 사실 우리가 걱정이 아니에요. 은행이 그 무인 그 있잖아요. 큰 사는 데가 돈 많이 드니까 걔네들은 이사를 안 가는 데가 장기 임대가 좀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은행보다는 차라리 그 뭐 스타벅스라든지 은행은 이제 옛날 그 선호업종이었고 지금은 스타벅스 같은 그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업종 이런 게 이제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요새 그 뭡니까 은행들이나 사업인들이 은행 대출 잘 해줍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무료 신용사이를 220까지 대출받았다고. 예, 이제 아들한테 대출 해주네. 아파트는 안 되는데 업무용은 전혀 상관. 정정까지 잘. 예, 제부터 이건 책임도. 개인이어도 상관이 없나요? 아 개인은 제가 이게 법인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은 RTI가 적은 거. 법인은 신규 저기 뭐야 만들어가지고 아 이제 그렇게는 그러면 취득세 중간을 받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제 가밀권에 두게 되면 취득세 중과가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구로 디지털 단지나 네. 금천 디지털 단지나 이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면은 네. 해당 사항이 없어요. 뭐 용인시 같은 경우 거기는 가밀권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나 예. 지금 보면은 자영업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관리가 지겨워지고 계속
좋아질 거라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올해가 올해가 나을까 내년이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거가 하나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예. 이런 얘기가 예. 있는데 만약에 총금이 한 60억 정도를 예. 30억을 갖다가 분산 투자해서 50억짜리 두 개를 갖다가 가져가는 것이 예. 아니면 100억짜리 하나를 가져가는 것이 좋은 건지 실질적으로 보면 30억대, 50억대, 70억대, 100억, 200억 대로 가격이 이 등치가 크면은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좀 정말 싸게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땅으로 보면 100평짜리와 1000평짜리는 훌륭한 가격이 틀리죠. 예. 그렇다면 어떤 식의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한마디로 네. 이제 포트폴리오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눠서 갔느냐 이제 하나로 가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제 100평짜리를 이면에 두 개를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100평짜리를 대로변에 하나를 사라고 저는 랜드마크를 사야 된다. 그래서 비싸도 랜드마크를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같은 금액을 가지고 하나를 갈 것이냐 두 개를 갖고 세 개를 갈 것이냐 뭐 60억을 들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300억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랜드마크가 있는 지역 그 강대로로 나가야 된다. 클수록 저는 그리고 또 이제 그래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꼬마 빌딩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50억 미만 이렇게 뭐 70억 이런 이제 10억대 이제 100억대 밑으로 꼬마 빌딩에 이제 해당되는데 이거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요즘 뭐 아파트도 뭐 20억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몇십억대는 살 수 있는 분이 수요가 많아요. 공급은 적고 이래서 프리미엄이 많습니다. 그런데 100억대가 넘었으면은 뭐 2, 300억대 이런 것들은 100억대가 넘어서지 않습니까? 커질수록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아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적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큰 거 위주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프리미엄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보여드린 뭐 JW 빌딩이라든지 미라클 빌딩 같은 경우 만약에 그게 꼬마 빌딩이었다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냥 다른 데는 쉽게 팔렸겠죠. 근데 대형 빌딩들은 그 돈을 갖고 있으면은 막 그 싸서 뭐 사고 뭐 비싸서 안 사고 이거보다는 자기 그 철학이 있거든요. 나는 뭐 어떤 지역에 있어야 되고 뭐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요건에 맞춰야 사다 보니까 수요가 적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적기 때문에 저는 큰 걸 살 수 있는데 적은 거 두 개 사냐 세 개 사냐 절대로 저는 큰 걸 살 수 있으면 큰 걸 사야지 수익률이 좋고 좋은 위치에 산다. 그래서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크기를 사더라도 랜드마크 그러니까 이제 저런 빌딩을 만약에 몇십억짜리를 산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다락다락 붙어있는 중간 거보다는 코너 거 가급적이면 한 이면이 보이는 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안 예, 그렇죠. 이제 그 마음대로 안 돼도 이제 시간을 가지고 발품해야 되는 이유가 또 그거죠. 하나는 예. 혹시 그 노년동들에 주택지 많잖아요. 노년역이요? 네. 네. 골목에. 네. 저기 그런 거 사가지고 지금 어때요? 신축하는. 뭐 그런 저 대표적으로 해요. 많지 않으니까. 예, 저것도 한번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그 대표적으로요. 한남동 나인 아파트 빌리지 들어서는데 입구에 지금 이제 명도를 해놓은 빌딩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 그 사가지고 저는 이제 그 신축을 한다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거 전혀 손 안 대가지고 하는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월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리모델링 몇 억만 들이면은 지금 임대료의 30% 이상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이제 그 나이는 한남이 이제 그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근데
저기 이제 이태원의 그 한강진역을 이용하려면 이쪽으로 이제 통로가 생기는데 이 여기가 이제 통로입니다. 이 통로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거의 지금 명도 다 끝났거든요.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서 갖고 있는다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거요? 이거 얼마지? 평당 얼마요? 평당 한 8천 정도 그러면 이게 원납 많이 나. 이게요? 몇 평? 네, 적습니다. 한 60평, 60억이면 8,060이면 예. 그다음에 그거 아까 질문한 말. 예. 이런 경우에 경기가 안 좋아하는 것으로 인식이 예, 그거 제가 답변 안 드렸죠. 예, 그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대다수가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원인이요. 우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임대료가 거품이 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역풍을 맞은 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길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경리단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지역에 특화된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왜 생겼냐면은 현재 SNS의 덕분이거든요. SNS가 이런 이제 값싸고 좋은 곳이 있다라고 올리게 되고 좋았다라고 뭐 올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생긴 게 그 두 가지죠. 무슨 길이 생기고 모르는 지역에도 그냥 뭐 홀법을 되는데도 지도만 보고 찾아가면 되니까 그 지역에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대로변에 그전에 랜드마크였던 도로에 있는 상가들이 비어버려요. 비싸게 주고 있느니 차라리 그리 가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로 더 싸게 공급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도로들이 이제 임대료가 이제 비싸져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소비가 있으니까 임대료가 비싸지고 또 대기업 뭐 스타벅스라도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임대료 비싸짐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 나가고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단 그런 골목들뿐만이 아니고 대로변에도 그게 영향이 미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갤러리 앞에 거기에 제가 건물주한테 실제 들은 얘기인데요. 7년 전에 명품 이제 그 샵이 마침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건물주한테 그 임대를 이제 재거래하는 기업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임대료를 얼마 드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당신 여기 부동산 하시는 분 아니지? 그러더라고요. 예,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여기는 얼마 합니까? 하고 묻는 게 아니고 제가 얼마에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제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고가로 하다가 그게 역풍을 맞아서 그 지역도 지금 가면은 거짓말 하나 못 해고요. 하나는 거 하나로 그냥 다 비워버렸어요. 그지 옛날에는 이제 그 프리미엄을 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데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대료가 인상이 된 원인도 있고 지금 묻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은 게 제가 알바를 이제 안 써보다가 한번 써봤는데 한 달이 175만 원이더라고요. 이제 주급 줘야 되고 이제 그걸 법적으로 딱 계산되니까 그러면은 영세한 분들이 이거 알바를 못 쓴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사실 몰랐다가 야 그럼 1인당 175만 원 주면은 어쩌면 또 수고했다고 주면 200 정도 줘야 되는데 밥값도 주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24시간 돌아가는 데는 한 3명을 써야 될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출까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52시간 주 52시간이 생기니까요. 야간 작업이 없어졌어요. 이래가지고
이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기업들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기업들은요 죽을 똥 물똥 모르고 일을 해요. 왜냐하면 승진하려고. 그래갖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는 열심히 했다고 또 이제 저녁에는 보통 이제 한 10시까지 하고는 이제 수고했다고 술 먹으러 가요. 또 새벽까지 먹고는 그리고 또 다음날 출근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패턴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다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문화가 야간 작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퇴근 5시에 하게 되면은 그냥 해 있을 때 밥 먹기 멀쩡하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다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들이 이제 밥 팔아갖고는 수익이 안 나고 저녁에 이제 고깃집은 술 팔아야 되는데 이게 임대료를 못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임금비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저는 한 30%는 닫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값이 향후에 오르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경기로 인해서 전체 경기는 나는 지금 현대 상태로 가면은 단기간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저기 막 개발한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글로벌 경기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반도체가 좋고 자동차 좋아도 글로벌 경기에 한계성이 있다 보면은 경기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는 건설 경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SOC 사업이 지금 계속 벌리고 있는 걸로 봐서 저는 조만간 경기 내수 경기는 어느 정도 상승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북미 협상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북한으로 이제 철도 같은 게 이제 만약에 제한적인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건설 경기가 좀 활성화돼 가지고 내수 경기에 영향을 좀 미쳐서 저는 단기간에 좀 상승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출산 문제도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맨날 허경영 씨를 얘기하는데 허경영 씨가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한 20년 더 됐네요. 한 25년 된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결혼하면은 3천만 원 준다, 1원이가 준다 하고 애 놓으면 3천만 원 준다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게 3천만 원 더 주고 있어요. 애 놓으면요. 그게 이제 그때는 그 사람이 정신병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람 말이 현실화되고도 더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웃기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이제 그만큼 이제